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기회의 문이 열린다. 확인된 가불관계 트럼프와 시진핑의 유동성 파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안 좋고 글로벌 경제에도 아래 공포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유동성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이나 비관론자들은 이 영상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8일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중국의 발목을 잡는 돼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영상에서 중국의 지금 최대의 과제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을 늘려야 되고 식량 문제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든 뭐든 미국이 중국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뉴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결국에는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게 돼 있는 거죠. 자,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 안 해도 된다는 중국, 자존심 세우느라 일단 질렀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산 수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것이죠. 자, 지난 8월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농산물 수입 중단으로 미국에 보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자, 이미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포기를 부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산 옥수수를 사준다면서 지원 사격을 날렸는데요. 9월 들어서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소비자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소비자 물가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 가격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최근에 미국산 돼지고기 대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9월 13일 뉴스인데요.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두와 돼지고기를 들여오면서 좀 더 싼 값을 매기고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밖에 없는, 즉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미국과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식량을 중국에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고 이런 물가 상승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또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매우 외환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홍콩 문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 내수 경기 부진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 결속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부 단속을 하는 동안에는 외부의 문제라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 쉬어가자는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완전하게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액 상한을 철폐하겠다, 즉 자본시장 개방 속도를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지난 6월에도 은행업과 자동차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겠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새롭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까지 자본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하겠다는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거, 미국에 대한 성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약 150조 원의 돈을 풀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부양책이 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우 외환의 상황에서 외부적인 문제는 보류를 시켜놓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기본적으로 돈풀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쉬어가는 무역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쉬어가는 타임에 세계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최대 과제는 재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1월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최대한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점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도 안 좋고 너무 천천히 가도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럼프 움직임 하나하나에 뇌하부동하지 말고 묵묵히 내년 하반기를 향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자, 최대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돈을 안 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을 하지 못했고, 미국도 최근에 경기가 꺾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돈 풀기를 하려는 명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얼마나 급하길래 마이너스 금리를 꺼내던 트럼프, 자, 돈 풀기를 한번 제대로 하면서 주식시장을 띄워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고요. 자,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세계의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돈 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JP 모건 회장은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다, 자, 여기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이 풀릴 것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5일로 연기한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고요. 자, 백악관에서는 무역 전쟁을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단순한 백악관의 언급이지만 이런 말들이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돈풀기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돈풀기가 진행되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규모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돈이 풀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다른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10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이런 돈풀기 대세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EU의 경우에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고 하면서 자, 유럽 중앙은행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까지 역대급 돈풀기가 시작됐다는 거고요. 미국도 앞서 살펴봤듯이 제로금리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10월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10월 금리라는 유력하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들도 돈풀기가 차차 진행된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역대급 돈풀기가 과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돈풀기는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 주도로 돈풀기가 진행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후에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그러면서 서민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돈풀기는 서민 경기가 회복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서민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기 전에 불씨가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지난 8월 29일 날 업로드한 영상 초양극화 시대에 온다 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의 돈풀기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서민 경제까지 그 온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역대급 돈풀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앞으로 벌어질 역대급 돈풀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자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돈풀기의 결과로 서민 경기가 회복되면서 모두 다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오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이런 온기가 서민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유튜브에 댓글 올리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는 폭락할 일만 남았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지속적으로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 국면, 휴식기에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패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또 어떤 상황이냐? 그것도 주목해 봐야겠죠. 자,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018년 고점을 뚫고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나오면서 그 온기가 서서히 외곽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수도권 토지 보상금이 9조가 풀리고 내년에는 45조 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자,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이라고 하죠. 자,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대체적으로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주식시장이 훈기가 돈다면은 주식시장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2019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꼴찌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과매도권에 빠져 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나? 일부 사람들은 1800, 1700, 1500, 1600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사상 최고 랠리인데 한국 증시는 왕따다.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 최악을 지나가냐? 가격 면에서는 매력적이다. 저평가 순위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뒤에서 두 번째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이 풀린다는 거. 돈이 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돈이 돈을 만든다는 소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과연 그런 돈들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자, 역대급 돈풀기를 통해서 나오는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들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 제가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공포에 정크펀드 팔아치웠던 투자자들이 유턴을 했다. 즉 투자자들이 다시 정크펀드를 사고 있답니다. 자, 하이힐드 채권을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정크본드가 중요한지, 하이힐드 채권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은 그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투자자들이 정크본드를 사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할 수도 있는 뉴스입니다. 사우디 정유시설에 드론 테러를 당했고요. 그래서 유가가 10달러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자, 국제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국제유가를 눈여겨봐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우디 이란 문제는 특히 더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자, 여기에 다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은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작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포함된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는 유동성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제쳐두고, 자,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런 한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상황, 그리고 중국의 상황,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돈이 될 만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점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초양극화 시대가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초양극화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이 고통받는 자, 아니면 기회를 잡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